날개달기 중1 통합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문학의 개념과 글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이 뭘까요? 문학이 아니란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문학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문학이란 무시, 소설, 수필, 희곡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보통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글들을 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보통 독자에게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라든가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설명하는 글, 설명문이 있을 수 있고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는 그런 방식의 글을 논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설명문이라는 글과 논설문이라는 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설명문이란요.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어떤 사물이나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독자가 그 대상을 쉽게 또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객관적인 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객관적이라는 말은요, 주관적의 반대어죠. 반대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설명문은요, 독자에게 어떤 지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글을 설명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설명문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설명문의 구성은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말을 좀 달리해서 머릿말, 본문, 맺은말의 형식으로 구성되기도 하죠. 우선 처음, 즉 머릿말 부분에서는요. 설명할 구체적 대상을 제시하게 되고요.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삽입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좀 뭔가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지루하면 이렇게 뭔가 이 책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덮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 설명문을 쓰는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글의 처음, 즉 머릿말 부분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문의 본격적인 그 중간 부분, 본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설명할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 방법들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적절한 설명 방법이라는 건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정의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설명할 대상에 대해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뒤에 끝부분, 맺은말 부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나 독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우리 이렇게 당부를 제시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은 이처럼 처음, 중간, 끝 또는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라는 3단 구성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각각의 그 단계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설명문이 갖는 특성 뭐가 있을까요? 자, 궁금이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궁금이가 설명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좀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번 궁금이를 만나보도록 하죠. 궁금아, 잘 지냈니?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에? 오랜만이라고? 궁금이 요새 공부 안 했나 본데? 선생님 목소리 자주 안 들었구나. 어, 아이,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뵙다고 한 건데 아이 들켜버렸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 그런데 설명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설명문의 특징은 총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궁금하. 설명문의 특징은 총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 5가지로. 첫 번째가 객관성이라는 거야. 네? 객관성이요? 객관성이란 글쓴이의 개인적 생각이나 느낌, 의견을 빼고 배제하고 지식이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설명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객관적이다, 객관성을 갖는다라고 하지. 오, 그러면 주관성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겠네요? 그렇지. 궁금이 똑똑한데? 제가 좀 공부를 하죠? 두 번째 특성은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특성은 사실성이라는 게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한다는 거야. 객관성이라는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한다라고 해서 사실성이란 특성을 갖고, 세 번째는 평이성이라고 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구나. 다음 네 번째가 체계성이야. 일정한 순서나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전개하는 건데 보통 설명문은 몇 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궁금하? 오, 지금 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유, 잘 들었다고요. 처음, 중간, 끝, 머릿말, 본문, 맺은말의 3단 구성이잖아요. 이야, 똑똑한데 잘 들었구나. 선생님이 의심하긴 궁금이를 믿지. 그럼요. 자, 그래서 체계성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 5번째가 명료성이라고 해. 명료성이란 설명하려는 뜻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5가지의 설명문의 특징 한번 쭉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궁금하? 물론이죠. 첫 번째, 객관성. 두 번째, 사실성. 세 번째, 평이성. 네 번째, 체계성. 다섯 번째, 명료성이요. 우와, 궁금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따 선생님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쏘겠어요. 좋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자, 잠깐 팝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에 대한 이야기가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문은 독자가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 단계인 끝부분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왜요? 독자가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건 맞지만 끝부분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부분, 머릿말 부분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라고 구성 단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요. 자, 그럼 이런 설명문에는 어떤 설명 방법들이 쓰이고 있느냐?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정의라는요.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어떤 대상의 뜻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역사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정의래요. 일반적으로 인류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말한다. 그럼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거죠. 이런 걸 정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예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나무는 화장품, 악기, 주겸 등의 다양한 용도로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 구체적 예를 들었죠. 예시고요.
비교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비교란 둘 이상의 대상에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농구와 축구를 비교하라. 비교는 공통점이라고 했죠. 농구와 축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단체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뭐 5명 또는 축구 경기 우리가 여러 명이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축구와 농구의 공통점은 공을 사용하고 단체가 같이 함께하는 경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 자, 네 번째 방법이 대조인데요.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비교와 상반되게 비교는 공통점이라면 대조는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와 축구는 뭐 차이점이 뭡니까? 농구는 손으로, 축구는 발로 한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다음 5번째가 분류라는 방식인데요. 분류는 설명하는 대상을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 묶거나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계는 시계를 분류하라 그러면은 그 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벽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분류고요. 분석이라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분석은 설명하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나 부분들을 쪼개어 설명하는 건데요.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석과 분류의 차이는요. 분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계는 뭐 사용 용도에 따라 벽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로 나눈다 이러지만 분석은요. 시계는 그 구성 요소가 태엽, 톱니바퀴, 시침, 붙임, 초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계란 하나의 구성물을 구성하는 작은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 설명했죠. 이것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설명의 방법을 통해서 글쓴이는 설명문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역시 팝 퀴즈. 궁금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궁금아, 팝 퀴즈 문제 좀 한번 출제해 주겠니? 절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의 말씀대로 팝 퀴즈 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맞출 줄 믿어요. 다음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이다.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무엇일까요?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정답은 정의입니다. 시의 개념을 풀이했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요. 궁금한 고마워. 자, 정의라는 방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명문의 방법이었고요. 설명문의 글의 종류에서 설명문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논설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타당한 근거나 논리를 들어서 논리정연하게 전개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한마디로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하는 글인데요.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 있는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설문은요.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론은 어떤 주제나 문제를 제기하고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을 제시하죠. 본론에서는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게 되고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자신과 좀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반박도 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주장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앞으로 전망이나 독자에 대한 당부를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논설문의 그럼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논설문은 주관성, 명확성, 타당성, 체계성, 정확성이라는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주관성은요. 말 그대로예요. 글쓴이의 주장과 의견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명확성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근거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고요.
타당성이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타당하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체계성은 논리의 전개가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짜임새 있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정확성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만 하겠죠. 자, 뭐 이건 논설문의를 할지라도 독자를 설득하려면 당연히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논설문에 관련해서 아주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논설문에 대한 또 팝 퀴즈 진행해 보겠는데요. 궁금해, 어디 갔니? 궁금해. 선생님, 깜빡 졸았어요. 죄송해요. 자, 그럼 팝 퀴즈 내면 되나요? 그래. 한번 팝 퀴즈 내 보겠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를 듣고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넣어보세요.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면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독자를 땡땡하는 글이다. 여기서 땡땡 두 글자가 무엇인지 넣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면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독자를 땡땡하는 글이다. 정답은 설득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그래, 고마워. 자, 그렇죠. 논설문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설문과 설명문에 대한 글의 종류별 특징과 또 그 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강에서는 또 제가 비문학에 이제 있어서 글의 종류를 지금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명문과 논설문은 구체적으로 좀 비교해 보고요. 독해의 좀 기초에 대해서 또 다져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